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 양성의 요람 대전 미래창의 캠퍼스 설립 기념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지 않은 날이라고 해서 아마 행사를 축하해 주는 듯 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인사말을 읽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권선택 대전광역시 시장님, 오늘 바쁘셔서 못 오셨지만 경제국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상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님, 한석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님, 그리고 이은학 대전교육정보원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참석하여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초에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크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예고한 이후에 우리 국민 모두가 흥미롭게 지켜봤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특히 정보통신계, 그리고 산업계는 물론이거니와 언론계, 정치권, 행정권까지도 모든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의 충격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던져주었습니다. 더구나 젊은이들 사이에서 헬조선이라고 하는 자조할 정도의 저성장, 불경기, 취업난, 또 청년시업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들의 등장에 따르는 변화에 대한 부적응, 또 특히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미래의 직업 상실에 대한 위협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켰으며, 한편 이에 대해서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더욱 거세고 크게 높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늦었습니다. 가까운 이웃은 2014년 하반기 이후에 이미 벌써 4차 산업혁명 관련 많은 공공 및 민간 부분에서의 정책 연구와 많은 정책 대안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 자신도 그런 많은 참고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눈여겨보는 대목은 기술적인 이노베이션 자체의 가속함 및 이에 따른 경제 사회 시스템의 변화에 못지않게 산업 구조와 취업 구조의 변화, 즉 산업이 바뀜에 따라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산업의 바뀜에 따라서 일자리 속성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가,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분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보편화되는 시대에는 기술은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기능, 스킬, 업무 내용, 비즈니스 등이 크게 변화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야 되는 힘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 내용이나 학습 과정이 확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관점에서는 일자리일 수 있겠으나 국가나 지역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산업을 선도하고 또한 떠받쳐주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중요한 그러한 핵심적인 역량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초지능 초연결 사회의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인재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사회를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예측 전략 역량,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를 융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 역량 및 활용 역량, 인성과 청렴, 윤리의식을 갖춘 혁신 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함으로써 격변하는 이 시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금년도 5월 9일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이 티핑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유력 대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을
차기 정부의 슬로건을 내걸고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유력 대선 후보들께서 대전, 바로 이 지역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구상과 공약입니다. 우리 대전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처럼 많은 출연 연구기관, 대덕특구, 충남대, 카이스트, 과학벨트, 대덕 등 최고 수준의 과학 인프라와 기술적 역량이 결집된 국내 최대의 과학기술 집적 도시입니다. 대전시 역시 이러한 기반을 갖춘 대전을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 거점으로 측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고무적이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 대전이 다시 한번 퀀텀 점핑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럴 때 다 같이 저는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전시의 산업진흥계획 총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장님을 모시고 우리 대전의 산업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안들을 검토해 나가기도 하고, 또 우리 대전 지역에 위치한 많은 기업들과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차제에 저는 우리 대전을 위해서 국제미래학회의 안종배 미래정책연구원장님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미래창의 혁신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제미래학회의 국내 최고의 전문 교수진 100여 명과 함께 합심하여서 미래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대전 미래창의 캠퍼스를 운영하여 대전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여형 실무 중심의 차별화된 전문 인력을 지역의 산학년, 특히 대학과 수련연구기관과 협력해서 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대전시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과학기술 산업과 문화복지가 어우러지는 4차 산업 특별시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 원장님, 그리고 모든 내분께 진심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연구원장 한세대 안종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 알려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세리 아시죠? 박찬호. 네, 그리고 아마 엘리자베스 여왕,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세 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 분이 다 공주 출신입니다. 공주. 네, 우리 박세리, 박찬호, 아시다시피 이제 충청도 공주고, 또 여왕은 여왕이 공주였죠. 그리고 두 번째가 공통점은 이 세 분이 다 모자를 씁니다. 공식적인 행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이 세 분이 다 공을 잡니다. 공. 골프공, 야구공. 여왕은 필립공. 70년 이상을 해고. 그래서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공이 있죠. 바로 승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보면 성공한 국가, 성공한 기업, 또 성공한 개인이 가히 차오겠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 전체적 공통점을 보면은, 나름대로 다 이렇게 다 했었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흐름을 나름대로 빨리 예측을 하고 그 대응을 해서 그 역량을 준비한 상태에서 그 시대를 대응할 때 그 기업이나 개인이나 국가는 항상 성공해 왔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정말 어떨 때는 기업 또는 국가도 저희들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도 망하는 그런 경험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어떤 분이 이제 뭐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또 어떤 분은 또 듣고 이게 보니까 이 시대는 뭔가 다 영어로 숫자를 읽어야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포차 산업혁명 그렇게 부른 적도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국가 관점에서 또 개인 관점에서 또 기관 관점에서 뒤처지지 않고 또 새로운 미래를 빨리 우리가 대응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한 10분 내로 간략하게 어떤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기본적인 내용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간단하게 풀리는 요약드립니다. 한번 보시면요. 결국은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것 같죠. 그렇지만은 이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또 다른 형태의 우리가 산업혁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삶 자체가 전체적으로 송전체 변화고 특히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IoT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다 연결되고 또 초지능화 되고 개인의 어떤 영향도 이전보다 훨씬 더 초월적인 그런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물에도 로봇을 포함해서 지능이 들어가는 그런 초지능 초연결 사회가 우리 이상은 우리 원장님께서 그동안 계속 해드려서 이런 초지능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런 사회가 결국은 앞으로 일어난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연결 초지능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 가상과 현실이 연결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맞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 또 큰 특징이 있는데 사회적인 특징이 무엇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우리는 굉장히 그 효율성을 높이고 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에 대량으로 어떤 것을 생산하고 또 빠른 시간에 나름대로 어떤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그런 내용을 위해서 빨리 익히고 빨리 적용하는 그런 내용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표준화되고 규격화되고 정형화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고 또 초지능화되면서 이제 인간이 다른 어떤 사물, 인공지능, 로봇과 대비해서 훨씬 더 뛰어난 것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힘들어지는 상태예요.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이제 인간이 요구되는 것은 뭐냐? 오히려 개개인의 어떤 그 다양성, 개성, 또 한편에서는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가는 창의성, 그리고 시대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이런 것이 또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응하고 이런 것을 이런 역량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이전의 어떤 역량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교육 또 그런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그와 연계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OECD에서 그 통치로 지금 25위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인재는 과연 어떤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영상과 함께 주요 은행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산 관리를 해주는 이미 로보 어드바이저 우리 서비스를 사회에 개시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또 IoT 같은 부분에서 우리 삶 곳곳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미 은행에서 로봇 어드바이저가 되면서 은행원들이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공부해 주고 있다고요. 뭐 이뿐 아니죠. 이미 뭐 닥터와슨이 병원에 들어와서 이제는 이 인공지능 의사를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 의사보다도 사람 의사보다 이런 사회가 되고요. 곳곳에 이미 인공지능을 포함한 다양한 어떤 능력들이 이미 침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기존의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밖에 없는 또 인공지능을 포함한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그런 상황을 맞아요. 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 또 한편에서는 기존의 일자리 중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양성과 창의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더욱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역량을 가르쳐 이제 갖도록 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이제 만들 수 있도록 또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결국은 기본의 어떤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인간의 본연의 내용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국내외 다양한 노력을 이제 저희들도 연구도 하면서 또 해외에 다양한 본 결과 크게는 우리가 상황명락 영역, 창의성, 그리고 사회 지능, 정서 지능, 또 감성 지능, 신체 지능 이런 것을 연결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를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보는 그런 문제 창조형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어떤 특정한 분야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다양한 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창조적 복합형입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적으로 노력을 넘어서서 팀 그리고 함께 해나가는 그런 어떤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페리스랑 국제미래학교가 지난 1년 동안 57명의 굉장히 국내 최고의 즉각들이 같이 모여서 과연 어떻게 우리 교육을 바꿀 것이고 또 우리 어떤 교육과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그것을 저희들이 1년간 준비해서 지난주에 이제 저희들이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한 600명 정도가 같이 모여서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미래의 이제 4대 핵심 역량이 기본적으로 창의로운 인지 역량이다. 그리고 창의성, 문제권력, 미래도전력, 인문학적 소양이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인성을 갖춘 정서 역량, 윤리의식, 문화예술, 또 협업할 수 있는 그리고 협력하는 사회 역량, 소통, 그리고 글로벌 시민의식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주의 학습 역량,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라든지 또 과학기술, 또 UICT를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역량을 우리가 이제 길러야 되는데 이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노력이 필요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교육의 틀이 바뀌어야 되고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유치원이나 초중고, 대학교를 넘어서서 또 우리 평생교육, 또 우리 직업교육, 또 우리 직장에서의 재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로운 틀, 새로운 형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지금 문제는 이 시대에 우리 학자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사회를 또 우리 국가를 이제는 OECD 25가 아니고 12년 또는 5위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잘못하면 어떤 그 단지를 만들고 또 다른 어떤 그 건물을 짓고 시설을 투자하고 이것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사람에 대한 역량, 전반적인 어떤 국가 전체 차원에서 또 핵심적인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그것이 어느 부분보다도 최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역량을 가지고 그 새로운 시대를 끌어가고 또 새로운 시대에 정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미래 세대 또 우리 현재 세대를 새로운 인력을 양성해낸다는 것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교육의 방향 또 우리가 양성해야 되는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약 57분의 어떤 그 숙각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시 나온 것이 그 대한민국 미래 교육 보고서였습니다. 일정은 이제 저희들이 오늘 여러분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나가실 때 저희 이제 선물로 우리 회장님께서 오늘 이제 박노가 출판 대장을 보셨는데 선물로 드리려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어떤 그런 어떤 교육 필요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이 참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제 우리가 또 책이 또 상을 받았어요. 일주일 만에. 책 나온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 여기 4차 산업 성장 혁신 대상이라고 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교육을 우리가 다양한 전 세계의 다양한 미래형 교육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하나의 그 특히 재교육 또 직업교육 또 전문교육 이런 관점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뭐냐 여기 보시는 대로 캠퍼스가 없는 교육기관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서로 협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어떤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고의 전문가들이 같이 협력을 하면서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무슨 또 다른 대학을 짓는다든지 만든다든지 교육기관을 만든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전에는 교육 건물 짓고 또 건물에 시설 투자하고 또 사람 채용하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정말 요소에 있고 그 요소에 있는 분들이 서로 협업을 하고 그리고 각 지역에 특히 대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시설들이 있죠. 그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력을 협업을 해서 양성을 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런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는 거죠. 이제 미네르바라고 하는 우리 이 대학이 전 세계에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캠퍼스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온오프를 통해서 정말 최고 역량을 갖춘 그런 전문가들이 함께하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인력을 양성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1차 15명을 뽑았는데 1000명이 지원했을 거예요. 2차 때는 30명을 지원했는데 10,000명이 지원했어요. 이거 엄청난 속도로 발전되고 있죠. 저희들이 지금 미래창의 캠퍼스 이 구조가 지금 그런 관점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에서 지금 시작을 하는데 1차로 일단 우리가 그 대전 어쩌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4차 산업시대 핵심 대표시로서의 역할을 분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심점으로서 하기 위해서는 인재가 양성돼야 된다. 근데 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건물 짓고 또 다른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 또 기존에 있는 노하우, 기존에 있는 전문가들을 총동원시켜서 그게 맞는 특화가 부여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픈형 캠퍼스인 미래창의 캠퍼스를 저희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런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핵심적인 인재, 핵심적인 역량을 부여자. 그래서 지금 각 지역마다도 이런 캠퍼스를 같이 오픈하면서 지금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대전에서 1차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여 명 이상의 각 분야별 전문가분들이 다양하게 여기는 뭐 과학기술도 물론 있고 다양한 영역도 있지만은 또 예술, 문화, 포함해서 문화 다양한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캠퍼스 관련해서 또 자문위원분들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약 150분 정도가 여기 그동안에 같이 입어보면서 진행해왔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4차 산업의 핵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 교육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기업과 학교는 선생님들과 부모, 또 학생들 대상으로, 또 공무원들, 또 전문가들 대상으로, 크게는 이제 미래에 대한 최고의 과정과 그 다음에 4차 산업 관련한 미래 관련 과정, 혁신 과정, 스마트화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또 상해와 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어떤 집중과 윤리 과정에 대한 이런 관점에서 지금 한 80개 정도 과정을 저희들이 개발했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큰 틀에서 어떤 똑같은 과정을 하더라도 역시 명품으로서 우리가 차원이 다른 그런 차원에 당장 5월 19일 예를 들면 5월 19일도 저희들이 4차 산업 비즈니스 조상 포럼을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이제 참 미래창의 캠퍼스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냥 예전에 같이 그냥 명사가 와서 강연하고 그다음에 그냥 식사하고 조차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음악과 예술이 함께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호텔에서 저희들이 힐톤에서 하는데 처음부터 음악과 어떤 그 그림과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럽게 감성과 우리 진대 장관께서 서산을 쓰시는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화된 오토 질문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계속 질문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토크쇼가 돼요. 그래서 1시간 반, 2시간이 굉장히 새로운 어떤 느낌을 받고 배우면서 감성적으로나 또 새로운 어떤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그런 어떤 차원의 느낌을 갖게 만드는 똑같은 2시간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하고요. 모든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그런 틀에서 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 간단하게 말씀을 이제 드렸고 마무리를 드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 보면 뭐가 보이냐? 그래도 대부분이 다 요 흰 검은 점이 보인다 그러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실제로는 99.9%인 여백입니다. 우리의 어떤 인식의 전환에 따라서 4차 산업 시대는 저희들에게 위기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엄청난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엔트리를 포함해서 굉장히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우리나라가 기술력으로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비즈니스원에서 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면서 제대로 우리 사회에 적응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면 우리가 충분히 4차 산업시대의 어떤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그 강의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장한 바가 뭐냐. 준비하지 않은, 이건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준비하지 않으니까 기업, 기회가 미래는 준비하는 자이고 성공은 실천하는 자이고 주장하는 기대학자 교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칫하면요 시대의 흐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고 자칫합니다. 그럴 때 뭔가 준비를 합시다. 그래서 교육을 받읍시다. 하면은 바빠서 지금 바빠서 빠르다. 지금 새로운 걸 빨리 배워야 다음 1년, 2년, 5년, 10년을 나름대로 그나마 생존할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없어지게 들려서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는 정말 쓸모없는 그런 개인,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한편에서 무엇을 주장하냐면은 스스로 한번 여유를 가지라.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직접 만들어주고 여유를 좀 가지면서 거꾸로 생각을 해서 한 번씩은 하루에 한 번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유를 가져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자신을 가야 하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한번 준비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성사사례 시대를 오히려 평가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고 또 실천하면서 개인이나 국가나 우리나라가 가져볼 수 있다. 그래서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배 교수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셨습니다. 님 오셨습니다. 님 오셨습니다. 아이벤처입니다. 제이언 파트너스 유정민 이사님 네, 오셨습니다. 플랫하이 이정환 부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엇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만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곳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만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곳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것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4월의 어느 멋진 지난주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이제 이 안동미 교수님이랑 TV 토론회를 나갔습니다. 이제 4차 산업 관련해서요. 그랬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정부적으로 좀 파악을 했었지만은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됐었는데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우리 이상 원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애들이가 제시하는 개념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을 기반으로 한 변화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 시의 역할은 무엇이냐 해서 TV에 토론을 가다 보니까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국가의 어떤 정책 부분들을 다수단체 차원에서 이제 좀 실천을 하고 우리 연구소, 또 대학, 기업들과 같이 또 새로운 변화를 갖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미래에서 어떻게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지만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런 이제 오늘 캠퍼스가 오늘 열리면서 보다 고민을 하고 있는 저 같은 학부모님들께 보다 이렇게 좀 더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가 될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행사 준비하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보다 또 발전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원의 김나혜 관계자입니다. 사실 제 예상에 없던 일이었어요. 그냥 원장님이 가셔가지고 좋은 분들 얘기가 많이 듣고 와라 이랬는데 이게 가까운 미래도 예측을 못하는데 저희는 이제 먼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우선 사실 저희 원장님 참석, 한석수 원장님 참석하셔야 되는데 급한 일정 참석 못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시면서 가서 좋은 의견 듣고 와라 이래서 지금 사실 오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참석 못하셔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로서는 사실은 이렇게 좋은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훌륭하신 많은 분들을 뵙게 돼서 저한테는 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아까 말씀하신 미래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사실 제대로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워낙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점점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바로 한 치 앞도 못 보는데 뭐 10년, 2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가끔 이제 예견되는 미래들이 가끔 두렵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 세대에는 이거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두려움도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미래를 정말 잘 예측하는 방법은 그냥 미래를 만들어버리는 거다. 예측을 하려고 하지 말고 대비를 하지 말고 미래를 만드는 게 정말로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미래를 만드는 건 결국 우리 아이들이고요. 저희도 우리 아이들이 빌부터 가지고 이제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오늘 이런 자리가 아마 이렇게 좀 창의적인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또 아이들도 있지만 전 결국 창의적인 인재가 미래를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캐리스에서는 뭐 물론 이제 초중등 교육 분야 모든 분야 다 하고 있지만 제가 맡은 분야는 초중등 분야입니다. 그래서 미래형 디테일 교과서도 아마 내년부터는 전국 학교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고 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소프트 교육이 이제 그 정규 교과정에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물론 이제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학교 현장에 가보시면 로봇을 활용해가지고 소프트 교육을 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저희도 이제 현장이 저희 여기에 계신 분들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현장 밑에서도 상당히 선생님들 미래교육에 많이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또 하나 제가 이왕 나온 김에 저희 오늘 홍보하면 저희 4층에
그 미래 교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아이들은 어떤 학습 공간에서 공부를 할 것인지라는 미래 교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신기술이 교육과 접목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미래교육 체험관이 있어서 아마 외국에서도 많이 오시고 교육계에서도 많이 오셔서 참관을 하고 체험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사실 지금 앞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좀 좋은 의견도 듣고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저희 또 공공기관으로서 또 지원해 드릴 거라든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시사점을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이 시간이 좀 더 이제 미래교육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서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진행이에요. 사진 먼저 찍고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자통신공무원의 박근희 이사입니다. 오늘 먼저 미래 미래 육성을 위해서 저는 대전 미래 창의 캠퍼스 설립 기념식을 먼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줄줄이 써왔는데 다 가셔서 다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 노고가 크신 우리 국제미래학회와 조성록 법장님 그리고 한정배 미래 정책연구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새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별로 안 씁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어떤 뜻을 한 군데 개념으로 모아서 뭐 하는 거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저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다면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과거에 진행된 디지털 혁명이 상당히 크게 이렇게 발전을 해서 그렇지만 여태까지 ICT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다면 앞으로 향후 10년은 여기에 세상에 걸린 데이터 그것들을 양식으로 그리고 지능혁명이 여기다 추가돼서 모든 산업으로 확장돼서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ICT가 퍼져나가서 타산업과의 융합이 아닌 타산업의 생태계 구조의 생태계 자체가 아예 재정이 되는 그런 산업 구조의 전면적인 대전환이 거의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같은 거로는 항상 전통의 무슨 BMW, 우리 현대 또는 벤츠를 비롯한 전통의 인더스트리가 뜻밖에도 전혀 다른 섹터의 또 인더스트리가 앞으로 향후의 자동차 산업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그쪽을 보고 했던 테슬라 같은 그런 신생 기업들이 향후 자동차 시장을 가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혀 관련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됐던 ICT 기업인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서 앞으로 향후 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컨트롤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고 나머지 전기차를 보려면 그냥 어디서든지 마치 애플이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아웃소싱하듯이 그냥 찍어서 올라오고 결합하는 하드웨어 산업체가 되고 앞으로 자동차 산업은 ICT 계열로 자율주행 자동차다. 이렇게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었지만 오히려 여러 가지 각 산업에서 기존에 지키고 발전시키게 된 기존의 기업들, 그 다음에 그 틈새 시장을 노리는 신생 기업들,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 5개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대 ICT 제국 기업들이 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이것들이 생태계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FP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Intelligent Digital Transformation, IDX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길게 제가 여기서 강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기반을 저희들은 어떻게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또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해서 무엇들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가 있는가, 이것이 국가의 경쟁력, 개인의 경쟁력, 나와서 기업의 경쟁력을 양호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기술개발뿐만이 아니고 여기 또 보셨지만 대전정보교육원을 조금밖에 못 하시지만 좋아서 아두이노 같은 에듀메이커를 하는 보드를 만들어서
같이 하고 그런 쪽에도 초중교육부 교육용의 보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나름의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창의 인재 육성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의는 자유를 먹고 자라고요. 자유는 신뢰를 먹고 자랍니다.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 자유는 싹틀 수가 없고 자율이 없는 데서 창의는 싹틀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기반이 조성되는 우리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어찌됐건 이제 우리 사회 전반은 우리들이 얘기하는 바로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전 미래창의평가 설립을 계기로 창의적인 인재들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서 우리 대전과 우리나라에 풍요롭고 신뢰 가득한 그런 미래사회를 만드는 작지만 의미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축사를 한다는 게 한편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제 개인적으로는 그 뜻깊은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주제해서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시대의 요구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5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한 전 단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하느냐 마느냐 그런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의 명령이고 우리는 반드시 수행할 그런 혁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IT 기술에 의한 어떤 그 자동화 시스템이 대표적인 특징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여기에 지령을 입힌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얼마 전 그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 바둑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 바둑 두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세돌이 완승할 것으로 예측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완패로 끝났지만 그러나 그 이세돌이 한 번 이긴 그 대국이 있어요. 그 대국을 가지고 나중에 복귀를 하는데 그 나중에 그 이세돌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신의 한 수를 풀었느냐. 그때 이세돌 이야기가 어떤 계산에 의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사이가 그 수가 직관에 의해서 그 신의 한 수를 두어서 어떻게 보면 알파고가 거기에서부터 흐트러 쳐가지고 그런 승기를 잡은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걸 보면서도 과연 인공지능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그런 면에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과 그 인공지능 이 차이점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직관력 그리고 감성 그 세세한 부분의 그런 감정과 이 인공지능과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인간의 존재의 가치도 머지않아 또 인공지능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갖게 됩니다. 어느 대학병원에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도입되어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네. 건양대학교에서 지금 도입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듯이 이처럼 앞으로 인간이 하고 있는 많은 직업을 컴퓨터가 대신하는 그런 시대는 너무 빠르게 와 닿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은 지금 현존하는 많은 직업들이 머지않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중학교, 2019년도에는 초등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전면 도입이 됩니다. 조금 전에 그 애틀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얼마 전에 대전교육정보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동으로 에듀 메이커 보드를 개발하고 그 교재까지 개발해서 전국에 오픈을 시켰습니다. 방 KBS하고 EBS 방송에도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저작권의 구애 없이 어느 누구나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했거든요. 또 하나 저희 그 교육정보원 홈페이지에 특제를 해서 그 원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면적 인구 804만 명. 이거 어느 나라인가 진작에 합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25%의 그런 노벨 과학상을 배출한 노벨, 어떻게 보면은 노벨상 강국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을 받게 된 그 원동력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숨어있는 그 기본 힘은 좀 강인한 도전 정신, 후츠파 정신으로 대표되고 있거든요. 이런 후츠파 정신도 우리 교육 과정에 도입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려서부터 형식과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도전하고 때로는 뻔뻔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떳떳이 밝히는 이스라엘 특유의 후츠파 정신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도 변해야 합니다. 저는 그 학교 현장에 그 교장으로 6년 6개월간 학교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대전 교육정보원장으로 왔는데요. 학교에서 저는 그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무나 우리 아이들한테 지적인 것만 강조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교육관이 뿌리 있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지적인 것은 아이들이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데 예술과 또는 그 자연과 접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거기서 나오는 융합 시너지, 이 시너지를 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나오기가 요원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지덕체, 지식 중심의 지덕체가 아닌 건강한 신체, 건강한 신체가 제일 번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전한 정신, 그 다음에는 지식의 지가 아닌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이제는 지덕체가 아닌 최덕지의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그 최덕지라는 그 교육이 올바르게 차리지 않는다면은 머지않아 저는 그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노벨 과학상을 받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네, 모쪼록 오늘 대전 미래창업 캠퍼스가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요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총장 심이었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 브로셔 있죠? 들어오실 때 배부 받으셨을 겁니다. 미래 창의 캠퍼스 브로셔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캠퍼스 비전은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창의 혁신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그 비전을 갖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면서요. 또 목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또 미래 창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리더 국가 경쟁력과 개인의 미래사회 성공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로는 전략적 미래 예측과 또 창의적 혁신사고, 또 스마트 조직 운영, 고객 감동 서비스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그 미래창의 캠퍼스 교육과정으로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역량을 위탁 연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내 해외 연수, 그리고 컨설팅 및 전문가 자격증 과정, 또 미래 예측 전략 최고의 과정, 또 4차 산업 리더스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리더스 포럼은 그 음악과 강연이 어우러진 명품 조찬 포럼으로 5월 19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서울 남산 힐튼 호텔 3층 아트리움에서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호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러한 주제로 포럼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포럼 아까도 저희 화면에 우리 안 교수님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내용입니다. 모두 저희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창의 캠퍼스 교수진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석학과 전문가로 구성된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전 미래창의 캠퍼스도 함께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창의 캠퍼스 교육과정 총괄표를 봐주시죠. 교육 대상자별로 기업과 학교와 공기관, 전문가 자격증, 연수를 대상자별로 해서 교육 분야별로는 미래창의 최고의 과정, 미래전략 4차 산업과정, 혁신과정, 스마트과정, 창의 인성과정, 청룡윤리과정 등 6개 과정으로 편성되어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교육과정 세부 프로그램은 총 70여 개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으면서 자세한 내용은 브로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전광역시가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특별시로서 4차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창의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미래 교육 보고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는 끝날 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책자입니다. 이 책자고요. 저희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국제미래학회하고 캐리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공동으로 지난 1년간 57명의 국내 최고의 석학하고 전문가들이 교육 분야별로 공동으로 연구한 그런 결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 보고서를 지난 출간했고요. 출판 기념회도 지난 4월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기 정무 미래 교육 혁신 방안 세미나를 한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제죠. 4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도전 한국인 운동협회가 주최한 2017 4차 산업 성장 혁신 대상 시상식에서 이번에 출간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미래 교육 보고서가 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성장 혁신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는 공을 인정받아서 수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상식에는 3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책 내용은 총 10개 파트로서 72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의 바람직한 혁신을 위한 지침서로서 초연결, 초지능사회 교육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선다라는 그러한 모토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 나갈 미래 인재를 양성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교육 혁신의 보고서라고 봅니다. 앞으로 많은 열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씨구 좋다 그렇지 잘한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새가 날아든다 왠가 첩새가 날아든다 새 중에는 봉황새 만수문전의 풍년새 삼포복신 무인 처추리 비좀무새 가을이 동춘하다 배짝을 지어 쌍내 날아든다
go to that mountain. Wandering here and there. 정말 와주신 다스 토스시 이올주시 everywhere the pretty birds has something in his mouth to make his house all fix his hair go to mountain over there you branches of leaping